이 석산의 이 흐름들이 이렇게 이 마당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 흐름이 있었고, 그래서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해석해 볼 것인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. 굉장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느낌과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걸 어떻게 해석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감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렸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는 그 개발 제한 구역이어서 땅의 레벨을 이제 변경했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그 건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해요. 근데 그런 법적인 것들을 다 지켜야 됐고, 이게 단순 건축 프로젝트는 아니고 이 조경과 이 땅의 흐름, 건축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잘 믹스할 것인가,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건축적으로 보면 그걸 첫 번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어요. 그러니까 뜰과 숲에라는 조경 디자이너 이 권춘희 소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했는데, 결국은 이 땅을 자연스럽게 원래 있었던 그 상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땅 자체가 이 앞쪽 보이는 필지는 이제 개발을 할 수 없는 필지이기 때문에 이 정원의 배치 자체가 당연히 이쪽 산 쪽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, 어떤 식으로 이 위쪽 산에서 내려오는 흐름을 이 집의 이 레벨에 연결할 것인가,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. 주택은 결국은 내부 공간으로 구획되는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건축인데, 이런 정원과 마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파트하고 굉장히 다른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서 또 핵심은 이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자체를 바로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,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중성적인 공간, 외부도 될 수 있고 내부도 될 수 있는 공간들이 그 사이에 있음으로써 굉장히 풍성한 다양한 이 공간적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, 또 그것들이 이제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테라스의 이 형태들이 중성적 공간이면서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처마, 빛을 막아주는 어떤 그림자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이제 해석하려고 했었던 거죠. 자연스럽게 이 정원 쪽 뷰를 향해서 메스가 배치가 되고, 또 최대한 모든 실들이 다 정원 뷰를 가지게끔 이 일자형 배치를 했죠. 그러면서 이제 제일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공간이 거실과 연계된 주방의 공간. 그 주방의 공간은 외부 공간으로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루프의 공간이 또 필요했던 거고, 또 오른쪽에 이제 이 펼쳐져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서재의 공간이거든요. 근데 서재의 공간은 이제 건축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, 일을 하시면서 써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또한 외부 공간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. 가장 중요하게 1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뽑아내고, 또 2층에서 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들을 이렇게 테라스처럼 뽑아내서 각각의 일자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메스에서 두 가지의 이 비틀림들을 만들어낸 거죠. 근데 그 비틀림들이 아주 우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빛의 광량들을 계산을 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 빛의 양에 의해서 이제 테라스의 형태를 만들게 됐어요. 테라스의 가치는 뭐 여러 가지, 결국은 이제 어떤 하나의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거를 완충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2층의 테라스의 공간은 안방의 공간에서 잠시 나가서 차를 한잔할 수 있고, 외부에 누군가가 왔을 때 잠깐 나가서 볼 수 있고, 또 마당에 누군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고, 또 밖에 굳이 나가지 않더라도 외기를 면할 수 있는, 또 그런 중성적인 공간에서 외부 공간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다양한 감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또 가진 큰 장점은 이 테라스의 형태에 의해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티브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제 그전에 했던 작업들을 비춰보건대 이런 땅을 잘 활용하고 땅의 이 지세를 잘 해석할 수 있는
건축가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. 우리가 소위 모던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어떤 가장 박스가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공간들을 만들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 건축을 보면 사실 이 풍광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어떤 하나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선과 건축이 또 선이 만나는 하나의 반복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. 현대 건축에서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이 산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좀 이런 곡선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주택으로도 반영할 수 있지 않나. 건축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였어요. 그런 한옥을 어떻게 보면 재해석한다는 게 꼭 그런 형태를 차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화두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었어요.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조적인 해석에 의해서 나온 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사각형 형태를 반대 방향으로 비틀면 곡면이 형성이 되잖아요. 그 형태들의 어떤 필요한 공간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2차원적인 면이 3차원적인 곡면으로 변형되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이 건축의 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이 땅이 아주 재밌는 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관악산과 청계산 이 두 가지 산을 만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산내 어떤 이 지세를 선으로서 연결하는 그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. 한옥이나 그 전통 건축은 석가래의 비율과 모듈에 의해서 선의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여기는 이제 이 선의 프로포션들 위에 있는 그 구체 숨어 있는 구체와 외부에 있는 이 대리석의 프로포션, 그 다음에 처마의 프로포션 이 세 가지가 아주 완벽하게 이 비례감을 맞춰야 돼요. 그래서 어느 하나가 밸런스가 깨질 경우에는 집이 굉장히 잘못하면 너무 떠 보이고 잘못하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데에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필요했죠. 저기에 있는 이 비틀리는 이 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3차원적인 곡면이 형성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마감을 한 거예요. 굉장히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료고 그거를 이제 사이즈별로 잘라서 이렇게 각각의 이 모듈에 맞춰서 붙이는 거죠. 다만 이제 그게 혹시나 그 안에 있는 조명이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파이프들을 밀면은 전부 다 착탈할 수 있게끔 전체 파이프가 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. 어, 1층은 거실과 주방이 하나의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만날 수 있게 해석을 했고요. 그래서 주방은 외부로 확장되었을 경우에 그늘을 만들 수 있고 또 외부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처마를 형성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거실 같은 경우는 이 태양의 곡률, 태양의 이제 각도죠. 남중고도가 최대치일 때 하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화된 직접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 앞에 있는 메스를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서 처마를 만든 거고요. 그래서 1층의 공간은 아무래도 이 프라이빗한 곳보다는 약간은 퍼블릭한 영역이라고 하죠. 주택 내에서. 그래서 주방하고 또 거실이 연계된 하나의 공간.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에서 이제 외부에 가족이 오거나 외부에 손님이 왔을 때 방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개념의 공간. 2층 부분은 이제 두 건축주가 사시는 공간이자 또 자녀들이 와서 같이 묵을 수 있는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분리를 했죠. 그래서 뭐 마스터 베드룸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베드룸, 그 다음에 중간에 조그마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응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의 작은 개념의 오픈 공간이 있어요. 근데 상당히 그게 되게 재밌게 쓰시고 계세요. 이제 사실 이제 1층에서 항상 머물 것 같지만 2층에서 잠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외부를 바라보면서 아주 좋은 공간이 나오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서재의 공간이 이제 우측에 놓여지게 돼요. 그래서 서재의 공간에서 대부분 일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 앞쪽 부분에서는 이제 좀 큰 테라스가 또 필요했고요.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외부의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외부의 테라스가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외부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. 근데 패시브하우스는 굉장히 고성능 주택인데 그
그 성능을 위해서 사실 작은 유리창과 두꺼운 단열재는 당연히 기본이고, 그래서 모든 또 다른 이 주택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쾌감과 미감을 또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건축주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건축가 입장에서 그 두 개가 이 디자인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과 또 패시브 주택이 줄 수 있는 쾌적함, 사실 그게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, 주택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물론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도 있고 뭐 조금 이런 부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, 그러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 나름대로 규정을 지었어요. 그게 약간 제 어휘로는 한국적 패시브라고 하는데, 왜냐하면 우리는 기후가 다르고 우리는 봄, 가을의 이 기후하고 여름, 겨울의 기후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고온 건조한 유럽의 기후하고는 달리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이 완벽한 패시브적인 기능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어떤 그 시스템들이 필요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택 설계에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. 패시브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기밀성이 워낙에 좋아야 되고요.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량 패딩을 입더라도 뭐 이 기밀이 잘 되면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. 단열의 두께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새어 나가는 열기를 얼마만큼 제어를 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창호를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창호를 쓰면서 최대한 열 관리율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.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건축가가 쌓아가야 될 노하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고기밀 고단열은 기본인 거고, 환기 시스템,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이제 패시브의 하나의 원칙이죠.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, 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바깥으로 새어 나가고 자연광이 유입되는 그 각도, 그 다음에 빛들이 내부 공간에 어느 방향으로 필터링 돼야 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좀 세심하게 잡아내는 게 또 건축적인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겨울에는 전기세는 거의 안 나오고 난방비로 다 이게 나오게 되고요. 여름에는 난방비는 없고 전기세로 나오게 돼서 평균을 내보자면 두 분이 그 전에 30평형대 아파트에서 내셨던 그런 관리비 기준으로 보면 뭐 40에서 50 정도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데, 이 집은 오히려 100평 정도 규모인데도 뭐 그보다도 적은 관리비를 내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주택의 이런 단열성과 이런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기능이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, 꼭 태양광 판을 붙여야만 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, 그걸 없이도 그 자체의 디자인으로서 완결성이 높은 집이라면 훨씬 더 이 집의 퀄리티와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집이 그냥 정체성인 것 같아요. 제가 만나보는 이제 건축주들은 막상 집을 짓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때 이제 고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. 나는 어떤 땅에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자기 삶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물론 아파트로 인한 재산의 증식의 과정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회 문화였다면, 이 집의 의미는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른 결이 있는 거고,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보편타장한 집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해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그 인생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집을 지으면서 그런 만족감과 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.